거짓말과 처벌, 그리고 송영길의 13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재판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재판을 염두에 둔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죠. 특히 2021년 10월 국감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한 거다, 해준 거다라고 발언을 해서 거짓 논란이 일고 있죠. 그때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워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같은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논란이 일었고요. 검찰이 수사했는데 여러 가지 국토부의 공문 등이 나왔지만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는 이른바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 말이 허위여도 거짓이어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의견서를 통해 펼쳤습니다. 국감 발언은 설사 허위라 해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 측이 내건 국회 증언감정법은 제9조 제3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글쎄요, 저 법은 국회에서 용기 있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처벌하거나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보호법인 것 같은데 취지가 지금 그래서 논란은 저 좋은 법의 취지를 이재명 대표가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법 쪽에서는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해석과 검찰 측 입장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 법문헌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 포함된다. 검찰은 저건 자유로운 증언을 위한 법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준다는 건 아니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도직구쇼에도 법전이 계시죠. 정법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설사 국감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맞습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진실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법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국토부가 협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누가 봐도 국토부가 이런 문제 가지고 협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관련된 증인들이나 증거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협박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진실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리적인 걸 따져보면은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 3항에 국회 증인감정법상의 위증죄 외에는 국회에서 증언한 사람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익한 처분. 여기서 중요한 게 불이익한 처분이거든요. 불이익한 처분에 징계 같은 행정적인 그 어떤 불이익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 범죄를 갖다 저질렀는데 위증죄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처벌 같은 이야기가 된 게 아니고 용어를 불이익한 처분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선례가 있다. 어떤 선례가 있느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선례가 있다라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갖다가 하진 못했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다 떠나가지고 백현동 재판은 3종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 1번 공직선거법, 2번 김인섭 재판이 있거든요. 예. 김인섭 재판이 이제 12월 1일 날 있었고 12월 15일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마지막 공판하고 그 재판장이 늦어도 2월까지는 판결 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백현동 관련된 사건이고 그런데 김인섭이고 공직선거법이고 다 떠나가지고 메인 게임은 어디냐?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한 업무상 배임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종상향 4단계는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를 4단계나 올려가지고 준주거지를 한다? 그건 뭐랑 똑같냐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국방부 있을 때 봤더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풀리면 땅값이 100배까지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이권인 그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김인섭 씨 등 그 일당들이 얼마를 벌었습니까? 깔끔하게 3천억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누군가에 의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내가 하기 싫었는데 국토부가 협박하고 나 형사 처벌한다라고 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말대로 그런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이 되느냐?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시정농단 해가지고 자기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김인섭이 포함된 그 일당들에게 종상향 4단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업무상 배임죄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어떻게 피해 보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또 다른 논리를 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가 아주 자충수 중에 자충수를 두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서를 통해서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는 그것은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라는 보호 조항이지 범죄까지 면제해주는 조항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돌직구쇼에서 내놓은 상황인데 허위여도 처벌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용환 의원님. 네, 참 좀 옹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그 이 재판에서 계속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부하 직원들, 당시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국토부로부터 그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져 있는 가운데 그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제 법리적으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생각인지 뭐 변호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의를 했겠죠. 예.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증인들의 보호를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마치 국회에서 증인들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맞습니다. 저 법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누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그 조항을 꺼내서 내민 것은 굉장히 옹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법리를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팩트가 밀리면은 법정에서 이상한 법리로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또 팩트가 밀릴 땐 이상한 법리로 싸운다. 그렇죠. 이건 취재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조국 씨라든지 비슷한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번 재판은 무효다. 이런 그렇죠. 논리.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법적 논리. 네. 그러나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졌다. 네.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서 지사직이 날아갈 뻔했던 위기가 있습니다. 당시 선거 중에 TV 토론회 중에 친형을 강제 입원한 적이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 대법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그 당시 판결이 생방송 TV 토론 중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짓말은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다소 논란적인 판단이 나와서 구사일상으로 산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더라도
TV 토론이라 괜찮다라는 이상한 비판 같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도 좀 비슷해요. 거짓말을 했더라도 사실이 아닌 말을 했더라도 국감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의 논리는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의 버전이에요. 아, 권순일 대법관 버전이다. 예. 근데 아쉽게도 대법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버전이 되어버렸다. 예.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썼던 거다. 예, 한 번 썼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은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왜냐하면 그 전에 의정부 시장 선거 때 그런 발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날쌘 토론 속에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커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해 준 네. 어느 정도 저는 말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아까 그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정원과 정인이 진실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네. 그 안에서 현실을 자기가 어떤 부하 직원들이나 사실은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그런 솔직한 정원을 통해서 그 정원이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다음 인사에서 승진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예를 되면 들어 안 된다. 경기도 공무원이 용기 내서 진실을 얘기했는데 예. 그랬다고 나중에 인사고과에서 누락되거나 하는 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게 처분이거든요. 예. 다른 데로 멀리 지금 이제 수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경기도지사가 힘이 있는 서울시장보다 힘이 있는 이유가 저 수원에 있는 사람들을 저 연천에 예. 파견시키는 어차피 경기도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당신이 솔직한 정언을 할 때 이게 그런 처분을 받지 않은 가두리란 말이에요. 그런 취지군요. 예. 근데 이것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버전업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미안하지만 구버전이다. 올드 스토리다. 권순일 대법관 시대에는 조금 참작이 될 수 있는 스토리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지나간 옛 추억의 스토리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안 맞고 또 하나는 국감에서만 이재명 대표가 제 얘기를 했습니까? 국감 밖에서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감 밖에서 한 거는 보호받을 수 없다. 설령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그 말이 1년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러네요. 선거 기간 중에 국감이 아닌 예. 다른 뭐 TV 토론회나 여러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공식적으로 비슷한 박근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국감장 발언만 보호된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발언들은 다 저촉된다. 예. 그래서 국감장 발언 밖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물론 그것도 뭐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그 국감 예. 안에서의 어떤 논리 공방을 뛰어넘는 일정한 지속적인 어떤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결국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국감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논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현 수석님 국민 소통수석이었잖아요. 네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라고 하고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라고 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의례적으로 뭐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붙이니까. 근데 이건 존경한다 안 존경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냐 아니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팩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 분의 의견이 다 비슷하신데 저는 좀 다른 결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어 논리라도 다 끌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논리만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주 논리가 있었고 요거 하나라도 힘을 더 보태보자라고 해서 끌어온 것인데 사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여론이라는 건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같으면 뭐 당연히 뭐 이렇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뉴스에 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은 이런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제 팩트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이재명 대표나 그 당시에 성남시가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는 국토부 협박이라고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다 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 당시에 회의를 한 회의 결과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하면서 빨리 추진하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바로 저게 문제됐던 한국식품연구원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 주재 회의록에 보면. 그렇다면 그것을 본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건 정말 굉장히 그 많은 압박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어떤 자기 그 방어 논리를 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또 재판부에 인정에 호소한다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서 당신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어떤 그 사문서 위조로 해서 단 10원도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허위 사실이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라고 재판장한테 인정으로 호소하겠어요. 좀 저런 아까 우리 안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좀 옹색한 논리를 갖다 끌어들이는 거면 그렇죠. 옹색한 거죠. 예. 그러면 재판부에 그런 어떤 논리를 대면서 정말 그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압박을 안 느꼈겠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좀 재판부에 인정으로 호소하는 그런 감성적 전략을 좀 쓰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재판에 출석한 전 성남시 도시계획 팀장 김모 씨, 그리고 성남시 도시계획 과장 이모 씨, 도시계획과 주무관 장모 씨도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계속적인 질문, 협박이 있었냐, 협박으로 느꼈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협박은 없었다,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